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쌍술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지난번 자전거 시장이 왜 망했는가에 대한 영상에 댓글이 700개나 달렸더라고요. 저는 이제껏 제가 만들어본 영상 중에 그렇게 많은 댓글을 처음 받아봐서 많이 놀랐어요.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껏 제가 올렸던 영상들에 달린 모든 댓글을 합쳐봐야 겨우 700개가 될까 말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 영상과 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기꺼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댓글에 하나하나 답변을 드릴 수는 없었지만 너무 많았어요. 속도도 너무 빨랐고. 하지만 제가 정말 그 700개가 넘는 댓글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봤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런 걸 읽어보는 시간이 너무 좋았고, 여러분들의 그 자전거에 대한 생각, 자전거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려고 사실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던 거고요. 그게 벌써 이제 6년이 꽉 차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서야 제가 원했던 그런 세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유튜브에도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과 그 자전거 시장에 대한 혹은 자전거에 관련된 저의 생각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지난번 영상처럼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자전거 라이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주제죠. 자전거 동호회와 솔로 라이딩, 그 중에 당신의 선택은? 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그 솔로 라이딩에 대한 다른 영상들을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댓글에는 거의 90% 이상은 나는 자전거 혼자 탄다, 같이 타는 거 싫다 라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이게 예전에는 동호회 활동이 정말 활발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다가 어디 잠깐 쉬었거나 아니면 뭐 식당이나 뭐 카페나 뭐 자전거 매장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우연히 그런 자전거 타시는 분들과 약간 스몰 토크를 하게 되면 대체로 질문이 그러면 어느 동호회에서 활동하세요? 어디 동호회에서 지금 타고 오신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자연스럽게 여쭤봤었거든요. 저 역시도 많이 들어왔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질문을 듣기도 어렵고요.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찾기는 더더욱 어렵고요. 그래서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라이딩의 형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참 다들 여럿이서 잘 탔는데 이제는 혼자 타는 걸 선호하게 된 걸까? 뭐 이게 물론 사회 현상으로 보면 되게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자전거에도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게 좀 신기해서 저 혼자서 좀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혼자 타는 걸 선호하시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좀 추려봤거든요. 너무 많으면 또 복잡하니까 가장 주요한 이유 3가지를 좀 꼽아봤는데, 이 3가지 이유는 제가 요즘 자전거를 혼자 타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 타고 계시는 그 이유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쟤는 저래서 혼자 타고 있구나 정도로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이유로 혼자 자전거를 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혼자 자전거를 타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물론 구독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죠?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올해가 가기 전에는 아마 구독자 1만 명을 한번 달성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그런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혼자 타는 이유들은 조금 빼봤어요. 그건 너무 식상하니까. 그래서 뭐 동호회 라이딩 이런 게 별로고 저런 게 별로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도 이유일 수 있겠다 하는 것들로 좀 추려왔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다양해진 그런 근무 환경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은 직장인 분들이 이제 자전거를 타시다 보니까 이 자전거라는 게 워낙 가격대가 낮지 않아서 어느 정도 좀 수입이 좀 받쳐줘야 자전거도 좀 사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직장인 분들이 자전거를 많이 탔고, 대부분 월요일에서 금요일 9to6로 근무하는 분들이 자전거를 정말 많이 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어떤가요? 세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뭐 당장 저부터도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주변에는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정말 많아지셨고, 의사나 그런 변호사나 이런 약간 고정된 근무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런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혹은 뭐 평일 저녁에 쉰다라는 개념이 좀 많이 소실된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근무하는 시간도 다른데 각자의 그런 운동 목적이 있잖아요.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사실 오전보다는 저녁 시간에 조금 더 그런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또 나는 조금 더 아침에 운동을 해서 내 하루에 좀 활력을 더하고 싶어,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막 새벽에 타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목적들이 이 자전거에 더해지면서부터 모두가 자기가 편한 시간에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고, 그 시간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탈 사람 찾기도 너무 힘들어졌고, 그들도 근무 시간이 계속 바뀌고,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내가 혼자 타고 말지, 귀찮다, 사람들 이렇게 시간 맞추는 것도 좀 체력 소모도 심하고, 그 시간에 내가 이미 벌써 나가서 탔으면 벌써 남산 단바퀴 돌고 왔겠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끔 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혼자 타는 걸 선호하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혼자가 편해진 우리들이에요. 사실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이제 혼밥, 혼술, 그런 혼자 무언가를 한다는 거에 대한 그 개념이 서서히 생겨났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혼자 밥 먹는 거에 대한 약간 좀 안 좋은 시각? 또 신기하게도 그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혼밥, 혼술 이런 단어 사실 잘 쓰이지 않아요. 왜? 사라진 게 아니라 너무 익숙해진 거죠. 그런 것들이 자전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자전거 여러 명이서 같이 타면 뭐 멀리 갈 수 있고 뭐 조금 더 안전하다고도 하고 뭐 사고가 났을 때 좀 대처도 빠르고 좋고 뭐 그런 이유가 다 있다고는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 명이서 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왜 멀리 가야 돼요? 여러 명이서 타면 더 체력을 아낄 수 있어요. 왜 그래야 되죠? 나는 딱 내가 타고 싶은 그런 적정선이 있는데 자꾸 멀리 가자 그러고 더 빨리 가자 그러고 나는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 왜 그래야 되냐는 거죠. 그냥 사실 가볍게 그냥 나 시간 한 30분 1시간 정도 남아서 그냥 집 근처에 그냥 강변이나 잠깐 타고 싶어 요 정도의 그냥 나는 라이더인데 막 동부 오곡에 가자 그러고 가평 오곡에 가자 그러고 거기 왜 가요? 훈련하러 간대요. 훈련을 왜 해야 되죠?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전거를 탄다 하면 특히나 로드사이클을 탄다 하면 빨리 가야 되고 멀리 가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들 했었는데 물론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이 잘못된 것도 나쁜 생각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자전거를 즐기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진 거예요. 지난번 영상에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따릉이나 생활자전거나 그런 자전거들은 더 이상 자전거 시장으로 치지 않는 거냐? 로드사이클만 시장이냐? 아니요. 그 자전거들도 당연히 자전거 시장에 포함된 자전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양한 자전거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같은 취미를, 같은 형태의 자전거를 같은 방식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들이 자꾸 부딪히게 되고 그럴 바에 그냥 너는 너대로 타고 나는 나대로 타겠다 라는 세상이 이렇게 오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해요. 나도 지금 자전거 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결국 운동이라는 게 나의 그런 체력을 써가면서 체력의 한계를 조금 보는 그런 행위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처음 출발할 때와 중간에 탈 때와 끝날 때 즈음에 내 체력의 상태가 다른데 상대방의 체력은 또 다른 페이스로 소모가 된단 말이죠. 나도 여기서 지금 힘들게 타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자기가 힘들다고 전체 속도를 늦추거나 거리를 줄이거나 그게 그냥 이제는 더 이상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굳이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고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이럴 거면 그냥 각자 도생하자. 너는 너대로 자전거 타고 너는 너대로 멀리 가고 나는 나대로 짧게 가고 나는 나대로 천천히 가고 이런 것들이 서서히 생기면서부터 사람들이 혼자 자전거를 타면 얼마나 결정이 쉬운지에 대해서 드디어 느끼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유로는 이 한국의 자전거 인프라와 안전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껏 여행을 한 나라들과 제가 살아온 싱가포르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자전거 인프라와 그런 자전거 도로 같은 것들은 굉장히 관리가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코블스톤 길들도 정말 많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가 좀 보존이 잘 안 돼서 차들 사이로 자전거를 타시는 메신저분들 막 그런 영상들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자전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탈 수 있게끔 이 도로가 설계되어 있느냐를 생각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진짜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우리나라마저도 여러 명이서 자전거를 타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추월해야 되는 그 가운데 부분에 차단봉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맨홀 뚜껑이나 공사 구간이나 방지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에서 여러 명이 날 추월하는 게 그렇게 반갑지도 않고 내가 여러 명이 돼서 한 명을 추월하는 것도 솔직히 나도 불안해요. 그 저변에는 도로 폭이 너무 좁은 것도 아마 한몫하겠죠? 그런 점에서 자전거를 혼자 타시게 되면 그래도 누군가를 추월할 때 내가 달고 있는 식솔들이 없다 보니까 몸이 가볍잖아요. 그리고 페이스도 내가 마음껏 조절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추월을 하기 전에 조금 서행을 하면서 앞사람이 내가 추월을 함을 인지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가도 늦지 않고 그걸 그 뒷사람들에게 전달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혹여나 자전거 추돌 사고가 발생을 해도 팽라이딩을 하게 되면 진짜 내 뒷틸에 거의 한 15cm, 20cm 간격으로 다가오는 내 친구들이 또 있기 때문에 2차 사고로 발생할 그런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정말 높거든요. 잘하는 짓이다 못한 짓이다를 떠나서 그냥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면 그렇게 붙어오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거리를 확보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혹여 사고에 휘말리거나 다른 사람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그 사고를 좀 피해갈 수 있는 확률이 확실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고를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여러 명이 타는 것보다는 혼자 타는 게 훨씬 더 심적으로 안전함을 그리고 안정감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됐든 팩라이딩을 한다는 건 내가 혼자 타는 것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의 그런 범위나 그런 파손 범위도 더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역시나 혼자 타는 게 조금은 마음이 편하다 라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또 혼자 타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언급한 이유들이 뭐 정말 다양한 이유 중에 고작 3가지밖에 안 돼요. 어떻게 내가 혼자 자전거를 타는 이유가 이 3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되게 궁금해요. 사실 혼자 타는 분들 한강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건 서울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을 가든 혼자 타시는 분들은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과연 저와 비슷한 이유로 혼자 타고 계신지 아니면 여러분만의 그런 또 다른 이유로 자전거를 혼자 타고 계신지, 만약 그 혼자 타는 이유가 해결이 됐을 때 단체 라이딩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내가 혼자 타고 있다면 그 문제점이 해결이 된다면 그때는 단체 라이딩도 다시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신 건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다시 모든 라이더들이 단체 라이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아니에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난 쭉 혼자 자전거를 탈 거고 자전거 시장 전체가 혼자 타는 분위기가 보편화가 된다고 해서 저는 전혀 뭐 나쁠 건 없습니다. 오히려 저도 좋죠. 네, 저도 그냥 가끔씩 친구들이랑 타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절대 잘못됐다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요즘 자전거를 타고 계시고 어떤 형태의 라이딩을 즐기고 계신지 그게 그냥 궁금한 거니까 여러분들 또 가감없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좀 공유해 주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Bye guys.